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의회 황용호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뭐 5개월을 지나면서 참 그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취임 5개월을 맞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벌써 제가 후반기 청주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5개월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할 정도로 뭐 세월이 빠르게 또 이렇게 바쁘게 뭐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후반기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뭐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의 어떤 의정 활동의 경험 또 현장에서 들어온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뭐 달려온 뭐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후반기 그 의회가 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조롭고 안정되게 갔지만 뭐 도의회, 뭐 보은구 의회, 뭐 또 뭐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막 파열음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의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되게 가고 있는데 후반기 청주시 의회에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난 뭐 5개월여를 되돌아보면 뭐 지방의회 본래 존립 목적인 그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대변해야 된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원 각자 개개인이 굉장히 그 연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의원 연찬회 개최라든가 또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의원 연찬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의 자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로 지난 2번의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 청주시 의회에서 총 39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에서 13건이 의원 발의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될 정도로 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정 질문 5회, 또 5분 자유 발언 16회 등을 통해서 그 시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또 건설적인 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으로서 또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에서는 최초로 그 전국 시군구 자치의회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 전국의 이제 모든 이제 그 시군 의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충북에서 이 의장을 차지하려면 참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의장에 취임하셨는데 근데 그 시군 자치구 의회 네. 그 회의가 최근에 이제 라마다 그 지금 바뀌었죠. 그랜드 호텔에서 네. 있었는데 거기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네. 이 결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는 세종시 의회도 들어와 있을 텐데 네. 또 대전 쪽도 들어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걸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걸 끌어내셨습니까? 저희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 협의회가 전국에 226개 의장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전국에 2,898명의 지방의원들을 대표하는 뭐 지방 4대 협의체 중에 하나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충북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회장에 당선되는 뭐 그런 영광을 이제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 지역의 이제 최대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KTX 세종역 설치 반대를 저희 지역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제가 기왕 전국 회장이 된 입장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 KTX 세종역 설치 반대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회의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석상에서 제가 전국 그 15개 시도 대표 회장들을 상대로 KTX 세종역 설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15개 대표 회장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15개 시도 대표회장들께서 이분에 흔쾌히 동의를 하셔서 이번에 KTX 세종역 설치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관계 부처에 전국 지방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그쪽에서는 반대가 없었나요? 세종시는 현재 그 광역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저희 시의원들이, 기초의회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세종시 의회는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의회로 됐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신속하게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청주시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공주시, 세종시를 제외한 공주시 또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KTX 세종역 설치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15개 대표회장들께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그 의장이 되시면서 뭐 어쨌든 저희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결의를 이끌어내셨는데 그 밖에도 임기가 1년이죠? 네, 1년이고 뭐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있고 연임하셨는데 그 앞으로 1년 동안 전국의 모든 시군 의원들을 어쨌든 이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전체 의원 수가 뭐 2,898명입니다. 예. 뭐 그럼 2,9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앞으로 뭐 어떻게 끌어가겠다 이런 뭐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지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뭐 시정에 반영이 되고 국정에 반영이 되는 등 그 많은 성과 역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되돌아보면 완벽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의정비 개선 방향 마련 지방의원의 어떤 선거구제에 있어서 소선거구제 전환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많은 산적한 그런 현안들이 아직도 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런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갖다가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뭐 2,900여 명의 우리 지방의원 또 226개 시군의회 의장님들 또 15개 대표회장님들과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해서 완벽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뭐 지금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인사권을 독립하겠다. 이 부분하고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인사권 독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참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정당 공천 폐지는 그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이 그 시군의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천 권한을 놓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 이코로 당선인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아까 뭐 전제를 했지만 정말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는 지방의회 사무 직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의 장인, 단체장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또 의회 사무에 근무를 하다가 조만간 집행부의 장이 관할하는 집행부서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특히 이제 집행부를 공격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죠. 더 곤란하겠죠. 맞습니다. 집행부를 이제 뭐 공격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집행부의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그걸 갖다 비판하고 견제를 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때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무직원들의 충실한 보좌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은 사실 저희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은 정당이나 정파 간의 어떤 당리 당략을 떠나서 실질적인 시민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통해서 의회에 진출을 하는 이런 현행 제도화에서는 중앙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게 되고 시민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로 인해서 정당 간의 어떤 분란을 야기하는 이런 아주 불필요한 구조가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시민 생활에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그동안 뭐 의정 활동의 경험이고 또 저희 전국에 약 2,9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었고 이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질문이 이제 전국적인 사안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촛불 전국이라 하거든요. 네. 그 의장님 같은 경우에 또 새누리당 네. 그 당적을 갖고 계시고 근데 아주 뭐 지금 전국이 아주 안개 속입니다. 지금 네. 볼 때. 근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뭐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국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힘은 없고 네. 정말 민심이 해결할 것 같은데 네. 의장님은 현재 그 전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말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로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말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결정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비록 작은 지방정치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분들께서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 뭐 어떤 정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잡겠다. 또 정파적 이해관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 놓은 우리의 경제 성장이고 또 민주화의 이런 가치를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헌신적인 노력과 결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청주시 의회 황영호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은 뭐 좀 이제 전국적인 그 과제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올해 청주에서는 뭐 직직 코리아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청주시 같은 경우에 워낙 행사가 많아서 뭐 이루 열거할 수가 없지만 네. 근데 이게 축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좋은 행사도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좀 보여주기 전시성 행사도 좀 제 눈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청주시에서 개최했던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금년에 올해 저희 청주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행사와 청원 생명 축제, 뭐 그 이외에도 뭐 젓가락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과 청원 생명 축제는 앞으로 저희 청주시가 정말 지역에 특화된 축제로 계속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탄생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성서보다도 약 100여 년 앞선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탄생시킨 역사적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가치에 비례해서 그동안 이 직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을 좀 더 승화 발전시켜서 저희 청주시 어떤 문화적 유산을 좀 더 세계적으로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저희 청주를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에 개최된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은 애초에 예상 관람객 수를 약 6만 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2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오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됐고,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청원 생명 축제는 저희 청주시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그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원 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그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시의 그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0월 24일인데요. 그 당시 이제 지역 출판 및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협약식에 이제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협약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대형 서점 등에 밀려서 지역 동네 서점 등이나 지역 출판 업계가 고사의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 지역 출판계가 살고 동네 서점이 살아날 때 그 시민들이 정말로 문화적 또 뭐 독서 증진 등을 통해서 그 많은 어떤 문화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정말 저희부터라도 지역 출판계를 살리고 지역 서점을 살리는 이런 길에 저희가 조그마한 기여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민간 부분에서 상생충북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역 출판계 또 동네 서점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가 이제 문화도시란 정체성에 비춰보면 아주 그 좋은 행사긴 한데, 근데 워낙 지금 책을 구입하는 게 동네 서점이 워낙 없고요. 그리고 뭐 대형 서점에서 사고, 특히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막 도착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의회부터, 제가 의장이 되고 이 뭐 협약식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저희 의회 사무국에서도 의정 활동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교양서적 등을 갖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 사무국에도 1차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편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고 뭐 대형 서점에 그냥 주문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이랬던 것을 꼭 동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 서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그 동네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이제 이런 지시를 했고요.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기관이라든가 또 각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 우리 이웃에 있는 동네 서점 등을 이용을 해서 서적을 좀 구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서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작은 정성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도 하셨고, 네. 전국 이제 시군 자치구 의회 네. 이제 의장까지 되셨는데, 청주 시민 여러분께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의장으로서 어떻게 이제 그 활동할 것인지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민 여러분, 그 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을 그 시정에 반영시키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낸 소중한 세금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저를 비롯한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시민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질책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 삼아 더욱 청주시회가 발전되고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청주시 의회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 청주시 의회 황영호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